예. 아시다시피 여기가 공동주택이잖아요. 네. 네, 공동주택은 화재에 취약한 이유가 있어요. 인명피해가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네. 많이 나거든요. 보통 일반 화재에 한 2배 정도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바뀐 행동 대표를 홍보하러 온 거거든요. 네. 흩날리는 눈발 뒤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명이 숨졌고 중상을 입은 3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세대 위층인 4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은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불길을 피해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는 2살짜리 아기를 재활용 포대에 먼저 던진 뒤 자신도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4층의 분들이 아마 이제 대피하려고 이제 밖으로 아마 이렇게 뛰어내리셨는데 그게 이제 추락이 되시면서 또 다른 30대 남성은 이 아파트 10층 거주자로 연기를 피해 올라가다 11층 계단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5시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50여 대와 200여 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불은 3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40분에 모두 꺼졌습니다. 아파트 거주자 중 7세대는 아파트 인근 임시숙소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아파트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실제 화재 상황을 재현한 현장에 이 카메라를 달고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도에는 불이 모두 꺼져 캄캄합니다. 연기까지 자욱해 답답합니다. 믿을 건 손전등 하나. 하지만 좀처럼 불빛이 퍼지지 않습니다. 손전등 켜도 안 보여. 잘 안 보여. 손으로 벽을 찾아 치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뗍니다. 무너져 내린 구조물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 땀난다 진짜. 손전등을 비춰 피하려던 찰나 이번엔 바닥이 푹 꺼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내리막. 드디어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다. 비상구입니다. 좌충우돌하며 나오긴 했는데 대피 경로를 찾아 밖으로 나오기까지 진땀을 뺐습니다. 요것도 보다시피 제가 이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했는데 네. 요 영상은 보시다시피 피난을 했는데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제 4층 거주자분은 끝까지 아내랑 아이들 노약자를 자기 자녀들을 도와주다가 자기는 이제 마지막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추락하다가 이제 추락사신 거고 10 몇 층에 사신 분은 이제 연기가 이제 상당히 익숙하거든요. 연기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이시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피난을 아래로 해야 되는데 계단. 이게 피난은 거의 원칙이 아래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제 옥상층이라고 하잖아요. 옥상층, 직하층에 사시는 분들이면 이제 그 옥상이 어떻게 돼 있고 구조도 어느 정도 알고 여기에는 뭐 자동 개폐 장치가 달려 있고 뭐 키로 열 수 있고 뭐 관리실에서 눌러줘야 열 수 있는 그걸 아시는 분들이나 옥상층 피난 유도를 하지. 될 수 있으면 이제 아래층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 아래층도 이런 공동주택에 해당돼 조금 어렵죠. 왜냐면 10층에서 아래층이 나는데 4층에서 불이 났다 하면 이 연기라는 게 계단참으로 또 타고 오는데 이 연기의 속도가 일반 사람이 걷는 속도를 1이라 하면 일반 연기가 이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는 2 정도 되거든요. 거의 2배잖아요. 근데 이 계단참으로 가면 한 4배 정도 돼요. 3에서 5m/s라고 하거든요, 속도가. 계단참 거의 그냥 바로 차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방화문이 닫혀 있어도 닫혀 있으면 이제 계단참은 안전해지는데 보통 이제 공동주택에 사시다 보면 그 층 세대분들이 뭐 덥다 해서 문 열어버리는 거 있고 뭐 점검한다고 해서 깜빡했다가 열어놨다가 그 고인모 개 나오면 깜빡이고 열어놓을 수도 있고 혹시 적침을 이제 올려놓은 막 자전거랑 막 놔두고 갔다가 그렇죠. 열어놓고 막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피난하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 아파트에 어떤 피난 시설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 여기 요새 아파트는 경량 칸막이도 있고 여기 왕관기 있을 것 같아요. 왕관기는 있습니다. 왕관기도 보면 여기 만약에 노유자가 있잖아요. 그럼 왕관기 사용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피난 행동 요령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 홍보하는 이유가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 연배 때나 저도 비슷하거든요. 일단 불 나면 도망가야 된다. 이게 1번이었거든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불 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제 바뀌었는데 이거 자료가 많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성인들 딱 2장만 보여드리고 할게요. 중요한 게. 자, 케이스가 있어요. 내 집에서 불이 난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내 집에서 불이 난 경우도 케이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이 1번, 2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솔직히 이제 이런 사람 사는 공동주택은 음식물을 막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타는 경우가 좀 대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거의 꺼지는데 인덕션 뭐 하이드 할 때도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뭐 고양이도 뭐든 해서 불이 났을 수도 있고 해서 불이 작으면 이렇게 1, 2번처럼 되거든요. 그냥 소화기 들고 와갖고 그냥 뽑아갖고 하거나 물 끼얹어가지고 하면 그냥 꺼져버려요. 뭐 크기로 따지면 거의 뭐 파라나 크기? 이 정도 되면 웬만한 뭐 조금 연약하신 여성분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숙명을 취했거나 집에 바깥에 있다가 들어갔는데 불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불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밖으로 도망가는 거 1번이에요. 도망가신 다음에 정확하게 몇 층 몇 호에 사는지 말하면서 어디 주방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그 안에 방으로 갔는데 방에서 있었을 때 불이 너무 커가지고 만약에 제가 안방에 자고 있는데 이 주방에서 난 물을 모르고 있다가 불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아예 밖으로 못 나갈 상황. 집 안에서만 옆으로 밖에만 갈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세탁실이나 화장실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문틀 같은데 젖은 수건이나 휴지 같은 거를 다 틈을 막고 젖은 수건을 입구가 코를 막고 있으면 보통 10분 이상 버틸 수 있거든요. 기절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119에 내가 여기 몇 층 몇 호인데 갇혀있다 신고하면 제 직원이 바로 가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옛날에도 할 수 있는 내 집에서 불이 난 경우고요. 이 공동주택 한 이유가 이거죠. 다른 집에서 공동주택은 다른 집에서 불이 났을 때가 문제.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11층 그분은 4층에서가 불이 났는데 7층 위인데 연기 받다 돌아가 버리신 거잖아요. 돌아가 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 경우에 내가 이 집안에 있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경우만 여기는 표기해 놨거든요. 내가 집에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용기가 막 들어와. 그러면 거의 한 직하층 아니면 뭐 2층, 3층 아래, 4층 아래까지도 그 연기가 불이 나면 들어오거든요. 이때는 도망 바로 가셔야 돼요. 바로 가시고 이제 이 경우가 뭐 노유자마다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기가 조금만 있어도 노유자분들은 어지럽거나 이럴 경우는 바로 대피하셔야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아까 영상에 봤지만 그 사람도 7층 이상 사셨는데도 자기가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올라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피하다 그렇게 된 건데 보통 저희는 이제 4층, 5층 이상이면 집 밖으로 대피보다는 집 안에 있으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집 안에서 못 버틸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반 성인이면 피난이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집 안에서 있는 걸 판단하는 방법을 2가지 정도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 경우가 있고 이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동이 하나인데 여러 동이 2동, 3동짜리, 4동짜리 건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 뭔가 냄새가 나. 근데 이 연기가 보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뭔가 내가 위험한 느낌이 나면 일단 집안에 계신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 아파트 사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혹시 이 집에 불이 난 것 같지 이 아파트 쪽에 불이 난 것 같지 않냐 하면 불이 났으면 저희 119 상황 요원이 거의 났다. 뭐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정도다 할 수 있고 즉시 대피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우리 성인 남자분들이면 베란다를 한번 열어보는 거죠. 나가가지고 창문 열어보고 저쪽이구나. 상황을 판단하고 저쪽이 멀리 있다. 집 안에 있어도 되겠구나. 버티고 딱 봤는데 아래에서 연기가 이제 막 1층인데도 연기가 막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때 119에 신고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대피하셔도 되고 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옛날처럼 막 안돼 불이 났어 소리 들렸어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은 상황을 보고 대피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나머지 사항은 이론적인 그 부분이라 우리 직원분들이라 특별하게 아까 보시면 이게 수건 이제 그 헝겊 대피할 때 이게 젖은 수건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다르거든요. 마른 수건은 3분 50초 정도고 젖은 수건은 10분 이상 강화가 된다니까 저희 직원들이랑 합동 소방을 할 때도 저희 직원들도 이제 거의 펌프차만 갖다 주고 이제 물 뿌리고 뭐 강평만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대피 주도자예요. 그렇죠. 대피하실 때. 그때 그냥 큰 소리로 외치세요. 고개 숙이시고 무릎 꿇고 호복하시면서 걸으면서 뭐 젖은 순간 같은 입에 대고 대피하세요. 이것만만 해주셔도 뭐 여기 비상풍수 설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하셔도 훨씬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어요. 인명피해도 거의 없다고, 연기 유입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게 필터예요, 필터. 필터 같이 작용하시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있는 거리 됩니다. 일방 안전과에서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소방본부에서 요 공동주택 피난 행동 요령이 바뀌어가지고 전단팀 꾸려가지고 홍보만 하려고. 왜냐면 이제 하도 공동주택 인명피해 발생 많이 하고 저희 나라가 인구의 51%가 공동주택 사는데 그렇죠. 광주는 73%가 공동주택 살아요. 광주는 더 심하니까 저희 본부에서 좀 더 빨리 많이 알리라고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